조선왕자 전 정조의 첫사랑 성덕임이 낳은 요절한 세자 문효세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들. 문효세자는 정조와 후궁 의빈 성씨 사이에서 1782년 9월 7일 새벽에 창덕궁 연화당에서 태어났는데, 이날 밤 갑자기 한 줄기 붉은 빛이 침실을 비추었는데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정조는 30살이 다 되로 자식이 없었는데 효의왕후는 불임이며 정조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원빈 홍씨는 입궁 1년 만에 죽었으며 화빈 윤씨의 임신 소식에 산실청을 설치했지만 30개월이 되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한편 궁인 성씨, 즉 성덕임과는 너무도 유명한 로맨스 끝에 맺어져 두 차례 임신했지만 유산하고 세 번째 임신 때 겨우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더구나 왕자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태어나자 궁녀가 아들을 낳으면 후궁으로 삼는다는 관례에 따라 궁인 성덕임을 정삼품 소용으로 삼았는데, 신하들도 9월에 영조와 정조가 태어났는데 같은 달에 아들이 태어나니 길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후계자로 삼을 생각은 없었는지 20개월째 철거되지 않은 화빈 윤씨의 산실청을 놔두고 윤씨가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지만, 그렇다고 정조가 이 왕자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는데, 화빈 윤씨는 회임을 발표한 지 20개월이나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출산 기대를 벌였고, 만일 아들을 낳아도 장자가 있는 상태라 복성군이나 영창대군 같은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원자는 왕세자와 달리 봉해지는 자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라 정궁에서 난적장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원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논란의 여지도 없지만 사람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정궁에게서 아들이 없어 서자를 왕위 계승 후계자로 삼아야 될 경우 아이를 중전에게 인도하고 원자정후를 하는 신분 세탁을 해 적자가 되게 했는데, 조선 후기 서자를 후계자로 삼을 때 다들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당일 원자정후를 받았고, 순조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효세자는 원자정후가 되는데 3개월이 걸려 선례가 있음에도 늦춰진 점에서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3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 정조도 더 이상 화빈 윤씨에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하고 큰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는데, 영의정 서명선은 후계자 어머니 지위가 낮으면 곤란하니 소용성씨의 지위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성씨의 정식 책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밀었는데, 책봉식을 늦출 생각이었지만 서명선의 재촉에 처음 예정보다 빨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원자 책봉이 된 후 소용성씨에게 의빈이라는 칭호를 내렸으며, 이후 정삼품 소용으로 책봉된 지 2개월 만에 정일품까지 한 번에 뛰어오르지만 승은 후궁이라 화빈 윤씨와 달리 후궁의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화빈 윤씨 임신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1781년 화빈 윤씨가 임신의 산실청을 설치했으나 10개월 후에 출산을 기다리는 기록만 있을 뿐 출산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 10달 동안은 배가 불러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진맥을 잘못했거나 유산한 것은 아니라 상상 임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화빈의 산실청이 30개월 이상 지속된 것과 관련되어 1787년 화빈의 인척인 조시위는 귀향을 갔습니다. 무튼 화빈 윤씨는 의빈 성씨와 관계는 삭막했는데 화빈의 일방적 질투 때문에 최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상 임신으로 산실청이 설치된 지 약 1년 8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일 때 의빈 성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빈의 위치가 애매해지자 의빈이 방중수를 써서 왕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지겹게 떠돌았는데, 화빈의 고모부인 조시위는 화빈이 후궁이 된 후 조정일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화빈의 출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는지 시간 끌기로 왕자의 책봉을 회방 놓던 조시위가 화빈의 산실청 문제 등으로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자 화빈은 목이 쉬도록 굴며 일빈 성씨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화빈을 가두고 궁후를 방으로 강등할지 의논했다는 소문과 만삭의 의빈 성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화빈이 의빈을 독살해서 내쳐졌다는 소문이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무튼 화빈의 임신이 상상 임신임을 깨달아 산실청을 철거하고 의빈 성씨는 딸도 낳아 일남일녀의 가정을 이룬 상태였는데, 정조의 나이가 이미 30대라 신하들이 추조했는지 아직 3살임에도 왕세자로 책봉하라 설득했습니다. 1784년 7월 6일 문효세자의 이름, 정확히는 휘를 정하였으며 책봉식은 정전인 창덕궁 인정전에서 치렀으나 이 자리에는 문효세자가 22개월로 너무 어려 책봉례와 수책례를 별도로 치렀다고 합니다. 22개월 만에 죽어 효창원에 묻힌 문효세자. 정조는 문효세자를 위해 새로운 세자궁인 중의당을 지을 정도로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31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다 15년을 기다려 취한 사랑하는 여인의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효세자가 흥서하기 전달인 4월부터 전국적으로 유행병이 돌았는데 문효세자의 병이 깊어지자 종묘사직에 2번이나 기도제를 올렸지만 정조 10년인 1786년 5월 11일 5세의 홍역으로 흥서했습니다. 묘의 이름은 효창묘로 당시 고양군 율목동에 있었는데 송림이 울창했으며 문효세자가 죽고 5개월 뒤인 9월 14일 생모 의빈성씨가 죽자 정조는 의빈성씨를 문효세자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와 의빈성씨의 묘에 몇 번이나 거둥했기 때문에 오늘날 영산구 효창동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 거둥고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대한제국 선포 이후 문효태자로 추존되었다고 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효세자와 의빈성씨의 효창묘는 고종황제 때의 효창원으로 승격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시의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되어 정조의 배려가 무색하게 문효세자는 백부인 의소세자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의빈성씨의 무덤은 2km 떨어진 후궁묘의 빈 귀인 묘역에 있게 되었으며 문효세자의 사당은 문의묘인데 원래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 근처에 지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개월 뒤 생모 의빈성씨가 졸하자 종로구 안국동의 의빈성씨의 사당인 의빈궁과 함께 지었으나 대한제국 순종 황제 때 1908년 재정을 아끼기 위해 문효세자와 의빈성씨의 신의를 땅에 묻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문효세자가 무사히 보위에 올랐다면 수렴청정을 피하고 곧바로 친정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19세였지만 이복 동생 순조가 11세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그 뒤에는 왕권이 약화되어 순조의 외가인 반남 박씨, 순조의 처가인 안동 김씨 등의 세도 정치가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문효세자는 어려서 죽었지만 효창공원에 그 흔적을 남겼고 독립투사들의 묘자리를 잡아준 것과 마찬가지라 나름 역사에서 역할은 했는데 정조가 손수 쓴 어제 입인 묘지명의 문효세자 탄생 관련 일화가 전해집니다. 처음 승은을 내리려 했을 때 울면서 내전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했으니 감히 받을 수 없다며 사양하고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이를 느끼고 다시 재촉하지 않았다. 이후 15년 동안 후궁을 널리 뽑았고 다시 빈에게 명하였으나 또 굳이 사양했다. 그 사석을 책벌한 연후에야 비로소 스스로 명을 따랐다. 저녁에 달에 임신하여 이민년 9월에 왕세자를 낳았다. 이에 서용으로 봉해지고 오래지 않아 아들의 귀함에 의빈으로 품계가 올랐다. 정조가 손수 쓴 어제의 빈묘지명에 따르면 문효세자는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의 양자로 입적했고 양육은 생모 의빈성씨가 맡았다는데 김종수의 모모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해경궁 홍씨가 길렀다고 합니다. 반면 황윤석의 이제난고에는 효의왕후가 양육했다는데 무튼 왕실 사람들이 손이 귀한 아들이라 다들 아낀 것으로 보이며 사실 실제 양육은 왕비와 유모, 고모 상궁이 했을 것입니다. 문효세자의 세자 책봉 때 청나라 황실은 문효세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미얀마산 옥불을 선물했고 정조는 이 옥불을 보관하려고 승가사를 준건했으나 오늘날 그 옥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와 의빈성씨의 묘에 각각 죽음을 애도하는 어제비를 내렸는데 어제 문효세자 효창묘 신도비는 정조 자신이 쓴 것으로 사랑하는 문효세자를 잃고 슬픔에 괴로워하는 정조 자신의 심경을 서술했습니다. 이런 정조의 애통한 심정은 비문 끝에 꿈인가 참인가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고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다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 MBC 이산에서는 방영 당시 7세였던 배우 차재돌이 연기했는데 역사대로 홍역을 알아 죽는 것으로 그려졌으며 2021년 MBC 오솜의 붉은 끝동에서는 박다운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정조의 첫사랑 성덕임이 낳은 요절한 세자, 문효세자였습니다.